먼저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의 부적절한 언행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병호 교수를 신임 국정원장 후보로 배정했습니다. 돌려막기 인사, 회전문 인사, 그 나무에 급박 인사라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후보자가 정보기관의 수장이 되기에는 너무도 편향되고 부적절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그간 공개적으로 국정원 개혁을 반대해 왔습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북한을 결과적으로 돕는 셈이라거나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오히려 국정원의 기능과 권한 확대를 주장하며 국민 정서와는 전혀 동떨어진 인식을 버젓이 드러내 왔습니다. 더욱이 용산 참사를 폭동에 비유하고 그 희생자들을 폄훼하며 법 집행은 추상 같아야 한다는 논리로 국가 권력의 폭력을 정당화했습니다. 이는 공권력을 절대시하며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언제든 침해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선 댓글 조작 사건, 남북 대화록 유출 사건, 논두렁 시계 조작, 간첩 조작 사건 등으로 국정원 폐지와 전면적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지금 이런 인물을 국정원장에 내정한 박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혹여 청와대 명령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추상같이 받들 국정원장을 임명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 아닙니까? 박 대통령은 즉시 이병호 국정원장 내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것이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 시계를 되돌려야 한다. 국정원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의 강한 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것이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 시계를 되돌려야 한다. 국정원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의 강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 국무부 차관이 한중일 과거사는 모두의 책임이라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동북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과거사는 한중일 모두의 책임이며 이를 덮고 가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정치적 문제를 이유로 반인류적인 전쟁 범죄를 묵인하자는 것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어제가 3.1절로 우리 민족의 의미 있는 날이었는데 보란 듯이 작심 발언한 것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발언의 근저에는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덜어주고 일본 중심의 동북아 질서를 구축해 중국에 대응하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간 일본과의 거리를 좁히며 일본 재무장관을 용인해준 연장선의 발언으로 그 저희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청산되고 그 바탕 위에서 한일 양국의 신뢰가 형성되어야 미래 지향적 동반적 관계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2차 대전 이후 독일이 나치의 전쟁 범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용기 있게 자신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다시금 국제사회의 일원이 된 과정을 미국은 다시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이런 양비양심론적 입장이 한일 관계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강제징용, 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 아베 정부의 군국지 부활, 역사 지우기, 독도 도발 등에 대해 말로만 단호할 뿐 집권 3년차 된 지금까지 그 어떤 실효적이고 분명한 대응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과연 일본 정부의 전방위적 행동에 대응할 종합적이고 일관된 대응 전략을 갖고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맹이는 빠져있고 원론적 수준에 머문 이번 답답한 3.1절 기념사도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한편에선 한미일 군사 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다른 한편에선 과거사 문제를 제기하는 우리 국민조차 헷갈리게 하는 박근혜 정부의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는 한일 관계를 더욱 보이게 만들 뿐입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며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유독 박근혜 정부만이 한가로운 것 같습니다. 6차 지적했듯 박근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만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국가인권위가 유엔에 보고를 했는데 고의 여러 가지를 누락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에 제출한 인권보고서에 세월호 사태 및 통합진보당 해산을 비롯한 다수의 중요한 사안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미등록 이주민과 그 가족의 인권, 기업의 강제노동, 언론기관의 독립성, 집회 시위 현장의 경찰의 체증, 재미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와 같이 중요한 인권 현안을 누락시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른 의도는 뻔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인권 추락 상황을 자신들도 보기에 부끄러우니 감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태 등은 외신들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뤘던 것을 생각하면 은가리고 아웅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가 가린다고 감춰질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어리석고 한심한 인권위의 편집질에 실소가 나올 뿐입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들어선 이후 인권위는 급격하게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같이 정권의 유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라며 옹호를 하더니 각종 민감한 노동 현황과 사회 현안에는 침묵하기 일쑤였습니다. 오죽하면 작년 국제 엠네스티 같은 곳에서까지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를 보내왔겠습니까? 없는 이만 못한 수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인권위의 위상은 인권위 스스로가 추락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편향적인 인권위원회를 국내외가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인권위와 같이 독립적 위상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관을 정권의 포장지 정도로 만들어버린 박근혜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권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더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 전에 인권위를 정상으로 돌려놓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부끄러운 인권위의 중심에 서 있는 현병철 위원장은 조속히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무상복지가 생활물가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어려운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이 통계청에 의뢰해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작년 1.51% 정도의 생활물가 지수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무상복지 정책을 통해 가계 부담이 그만큼 경감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잘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와 잘 되지 않는 지자체 사이의 차이 역시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의 조사는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 진보정당이 제안하고 추진하는 복지정책들의 실효성이 이제 수치로서 실증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여권의 인사들이 과도한 복지가 나라를 망친다느니 하는 낡은 수사로 민생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민생을 안정시키는 건 재벌 퍼주기도 부동산 투기 조장도 아닌 복지의 확충이라는 점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복지야말로 서민경제를 살리는 지표 처방입니다. 정의당은 창당 당시부터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복지 확충을 강조해왔습니다. 복지의 확충의 필요성이 복지 확충의 필요성이 입증된 만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은 정의당의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